예, 청원 관련 청문회가 얼마나 이게 궤변이고 코미디인지를 좀 쉽게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. 이제 아시다시피 국회에는 매년 이제 수백 건, 수천 건의 청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. 청문회 처리 절차는 아까 규정을 계속 읽으셔서 국민들께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처리 절차만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. 첫 번째는 국회나 정부기관이 처리할 수 있는 청원회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로 보내서 과반수 의결을 통해서 그 청원서를 그 기관에 보냅니다. 예를 들어서 뭐 법무부에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만들어 주세요라는 국민들의 청원이 있다라면 그것은 정부가 할 수 있고 예산이 수반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국회에서 그게 타당하다라고 보면 과반수 의결을 통해서 그 청원서를 법무부로 보내고 그 법무부로 보낸 다음에 법무부에서는 그 해당 결과를 다시 국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첫 번째는 그렇게 처리되는 거고요. 청원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국회나 정부기관이 처리할 수 없는 청원들이 있습니다. 지금 이 탄핵 관련된 청원이 대표적인 경우죠.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그 국회의장께 보고해서 국회의장이 청문인에게 설명하고 그 청원서를 종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. 아까 위원장님이 아까 모두에서 직접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건 청원에 대해서는 법사위에서 의결하기 어렵다는 것은 위원장님께서도 동의하시고 민주당 의원님들도 알고 계신 것 같아요. 그러면 아까 국회의장에게 90일 내에 보고해서 청문인에게 설명하는 절차로 간다.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근데 보면은 90일 내에 보고해서 청문인에게 설명하는 절차라는 게 결국 뭐냐면은 국회의장이 뭐 청원인한테 그 뭐 전화로 설명하기는 어려우니까 보통 공문을 보내게 되죠. 국회의장이 국회 업무 관련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신 건 감사하지만 이게 국회나 정부기관이 바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종결하게 된다라는 안내를 하고 끝나는 절차입니다. 근데 이 절차를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절차를 가지고 청문회를 왜 여느냐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바입니다. 왜 종결될 것이 처리되는 청원조차도 청문회를 잘 열지 않는데 왜 이 종결되는 청원을 가지고 국회의장이 공문을 보내는 그 공문 한 장을 위해서 왜 이 많은 증인들을 불러서 강제로 청문회를 열어야 되는 것입니까? 이게 그러면 이 청원인은 이 건 같은 경우 2장짜리 청원서를 냈거든요. 국회의장이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? 당연히 이건 국회의원들의 개별 권한이므로 국회가 처리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끝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게 탄핵이 관련되어서 중요한 건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궤변입니다. 이게 이 청원의 중요성은요, 이 청원이 처리될 수 있느냐, 종결될 청원이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지 종결할 수밖에 없는 청원이 어떻게 중요한 건일 수 있습니까? 국민들의 민원이나 청원은 기본적으로 모두 중요한 건이고요. 예를 들어서 뭐 문재인 전 대통령 탄핵 같은 경우에는 뭐 제목에는 대통령 탄핵이 들어가 있지만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동안 그래서 종결을 해왔던 것이고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제명 청원을 예시로 들거나 심지어 우리 정청래 위원장님에 대한 제명 청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?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국회에서 바로 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청문회를 열 수가 없는 것입니다. 제가 오늘 국회 청원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. 팝업창이 딱 뜹니다. 뭐라고 떴냐면은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 심판 촉구 결의안에 관한 청원이 2024년 7월 22일 10시 25분 기준으로 5만 명의 동의를 받아서 소관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. 이렇게 딱 공지가 뜹니다. 위원장님 말씀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으로 회부된 것이 어쩔 수 없이 심사 대상이라고 한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의 정당해산 심판 얼마나 중요한 안건입니까? 정당해산 심판이 되면은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도 다 날아가는 것이거든요. 국회의원들의 전체 숫자의 제명까지도 다 되고 전체적으로 정당이 해산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안건입니다. 그러면 이 중요한 건이 법사위에 자동으로 회부됐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청문회 하실 수 있습니까?
그리고 청원이 연간 수천 건인데 다 90일 만에 하도록 처리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다 청문회를 열면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합니다. 그래서 그동안은 자동으로 법사위에 해부되는 안이 있더라도 이게 종결될 안인지 아니면은 그래도 국회 본회의를 거쳐서 어떻게 정부기관에 전달될 수 있는 것인지를 심사하기 위해서 청원 소위를 뒀던 거고요. 그 소위에서 심사해서 단순히 종결될 사안들은 다 종결하고 끝냈던 사안들입니다.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청문회를 열면서 탄핵이 들어갔기 때문에 중요한 안건이다. 뻔히 종결돼서 국회의장께서 청원위한테 한번 그냥 몇 마디 설명하고 말만한 그런 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청문회를 연다는 것이 말이 안 되고요. 두 번째는 계속 오늘 지금 아까 저 자료 제출 요구도 그렇고 증인들도 그렇고 지금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실질에 대해서 지금 증인 신문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? 근데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결혼 전이고 대통령 재임 전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? 그거는 법 상식적으로 누구한테 물어보더라도 헌법상 탄핵 사유가 안 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거든요. 근데 그것에 대해서 왜 증인을 부르느냐는 질문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계속 빼고 굉장히 정쟁적인 정무적인 얘기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이런 점은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이게 탄핵 사유가 되는지를 저희가 뭐 질의를 하거나 제 말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. 그리고 이거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종결된 민원이라는 게 이미 예정돼 있는 것입니다. 이런 민원에 대해서 이렇게 청문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헌법상 유례가 없는 것이라고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다음은 박균택 의원님 질의하시죠. 우리